자, 그럼 프론트에서 우리가 회원가입을 처리하기 위해서 통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DB에다가 집어넣을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생성시킬 거다라고 했고요. 물론 여기 있는 데이터베이스 연결이 기본 연결 속성이기 때문에 먼저 준비했고요. JPA도 설정해야 되는데 일단은 놔두고 할게요. 일단 지금은 필요치는 않습니다만 이 부분들 지난번에 했었던 거 기억하고 계시죠? 먼저 서버와 통신을 하기 위한 컨트롤러 먼저 구성하도록 하시죠. 패키지 먼저 만들어서 컨트롤러 패키지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알다시피 스프링 MVC 적용해서 처리할 거잖아요, 그죠? MVC 모델 뷰 컨트롤러 근데 뷰는 결국에는 우리가 리액트에서 처리할 거니까 걔가 아예 빠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은 순수하게 뷰를 담당하고 있는 것들은 이 컨트롤러가 뷰에서 넘어오는 통신을 통해서 해당하는 데이터만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스프링 웹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도 뷰를 자동으로 생성해서 제공해주고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프론트, 결국 뷰에 해당하는 렌더링의 역할들을 리액트에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빠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 요소들은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그래서 컨트롤러 패키지 만들고 클래스로 우리가 지금 유저에 관련된 걸 할 거잖아요, 그죠? 유저라고 할게요. 유저. 근데 이제 유저 말고 유저 객체가요, 기본적으로 여기서도 제공해주고 있는 유저라는 객체 빈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클래스가 있다고요. 뭐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유저 컨트롤러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금 프론트에서 유저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유저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유저 컨트롤러. 네. 그리고 이미 언급해드린 것처럼 스프링에서는 여기는 컨트롤러가 위에다가 사용할 때 컴포넌트 6자고죠. 컴포넌트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자동으로 부트 어플리케이션, 그죠? 스프링 컨텍스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얘기로 공유 저장소, 스프링이 시작하면서 끝날 때까지 빠르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유 저장소, 결국 컨테이너의 역할인데, 컨테이너다가 보관하는 객체를 생성해 놓는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대상이 되는 의미입니다 라고 했었고요. 그 컴포넌트라고요, 우리가 프론트에서 쓰고 있는 UI 컴포넌트는 아니고, 그죠? 일종의 빈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컴포넌트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러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컴포넌트는 기본적으로는 부트에서, 그쵸, 부트 메인이 실행하면서 자동으로 처음에 이런 설정들을 해준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처음에 설정을 해주고 있고, 자동으로 이렇게 부트 컨피그레이션도 하고 있고, 여러가지 기능들을 프로퍼티즈에 있는 설정 정보도 다 세팅해주고 있었습니다. 그죠? 서버도 구축해주고 다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컴포넌트 스캔이라고 돼 있는 놈이, 그쵸,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클래스 중에서 컴포넌트라는 어노테이션이 되어 있는 놈들을 스캔한다는 얘기입니다. 제외하는 것들은 필터 이런 것들은 제외할게 라고 이미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죠? 요놈은 다 누가요? 그러면 어노테이션의 클래스 위에다가 이렇게 어노테이션 컴포넌트가 되어 있으면은 부트가 처음에
실행할 때 얘네들을 컨테이너에다가 빈으로 만들어서 저장한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빈으로 만든다는 얘기는 객체를 생성합니다. 싱글톤으로 객체를 생성하고 보관하고 있는 놈들을 우리는 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명칭.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런 빈들 중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 놈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특히나 요놈 대표적인 거 컨트롤러 기능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놈은 컨테이너에다가 보관할 거예요. 의미로 컴포넌트가 들어가면 되겠지만 일정한 어떤 기능을 처리를 하고 있는 컨트롤러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컨트롤러 어노테이션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라고 했었어요. 그죠? 그럼 컴포넌트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네, 이 어노테이션 안에는 보시면은 또 하위에 보시면 컴포넌트가 포함이 되어 있는 컨트롤러입니다. 그죠? 이 컨트롤러라는 어노테이션이 설계할 때 여기에다가 이미 뭐가 되어 있다고요? 컴포넌트가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컨트롤러라는 어노테이션이 적용되면은 결국은 컴포넌트의 대상이 되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컨트롤러가 어노테이션이 되어 있으면은 네, 서버에서 그러니까 외부에서 웹사이트에서 외부에서 서버로 접속하는 진입점이 되겠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사실은요. URL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네이버예요 라고 해서 네이버예요 접점을 들으면 네이버 서버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네이버예요 라고 했던 부분들이 접점이 되는 요소입니다 라고 하죠. 걔를 만들어 줍니다 라고. 물론 내부적으로 먼저 수행하는 코드들이 있긴 합니다 여러분들. 물론 내부적으로 먼저 수행하는 코드들이 있는데 프론트 컨트롤러가 존재하고 있고요. 프론트 컨트롤러에서 전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안 처리를 위해서 필터 등이 있는데 필터 등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네, 여기다가 진입이 되고 있긴 해요. 세부적인 것들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컨트롤러는 어떻게 씁니까? 네, 여기다가 뭐 URL 매핑 여러분들 알다시피 리퀘스트 매핑이요 뭐 이렇게 해서 공통적으로 들어오는 주소 중에서 내가 뭘 처리할까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 들어오고 API로 들어오면 내가 모두 다 처리할게요. 뭐 이렇게 해도 되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인증을 위해서 들어오는 거니까 뭐 이렇게 들어온 요소로 주소로 들어오면은 제가 다 처리할 겁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 컨트롤러 하위에 있는 메서드들 중에서 공통적으로 처리하는 것들은 여기다가 써주시면 되고요. 공통적으로 처리하기 싫으시면 안 해도 됩니다. 메서드에다가 일일이 하나씩 할당해도 됩니다.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는 여러가지 메서드 중에서 URL에서 전송하고 있는 이런 메서드를 말하는 메서드죠. 그죠? 그래서는요 URL 매핑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네이버로 요청을 하게 되면 요청하고 있는 데이터는 네이버 서버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 그죠? 방금 여기 URL 어디 갔니? 네이버닷컴이라고 제가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이 네이버 서버에서 접속을 하게 할 때 그죠? 그렇죠. URL이 이렇게 네이버로 접속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URL 요청을 했을 때는 네, get 방법으로 요청하고 있는 이 요청 메서드를 말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요청 URL이 있고 요청 메서드가 있는데 이 컨트롤러가 요청 메서드가 있고 요청 URL이 있었는데 그 URL에 의해서 처리해야 될 어떤 기능들을 수행하는 접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이런 리퀘스트 매핑이라는 어노테이션 통해서 처리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메서드가 저 여러분들 알다시피 누구 있어요? get 매핑이 있고요. 포스트 매핑이 있었잖아요. 일단은요 기본적으로 브라우저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필터 다이렉트로 들어오는 건 아니라고 했었잖아요. 원래 내부적으로는 프론트 컨트롤러가 진입점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필터가 처리되는데 필터에서 만약에 히든 메서드 필터가 있다라고 했을 때 히든 메서드 필터에 의해서 뭐 추가적으로 폰 매핑이랄지 딜리트 매핑이랄지 추가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지금 뭘로 처리할 거예요?
비동기로 처리할 거예요. 그죠? 비동기로 들어올 때는 이런 것들 별도로 설정 없이 이 지금 현재 있는 네 가지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비동기로 요청했을 때는 우리 알다시피 브라우저 여기 있는 URL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그죠? 내부적인 어떤 URL 처리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죠? 세부적으로 여기 있는 공식적으로 들어오는 거 말고도 내부적으로 뭔가 처리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뭐가 있다고요? 네, 이런 갭 방법 말고도 포스트 방법 있고 또뭐 디리트 처리는 기본적으로 허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구분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전에는 그래서 메서드를 만들 때 그렇죠? 여기다가 리퀘스트 매핑이라고 해가지고 예, 만들어냈단 말이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메서드를 만들고 여기다가 매핑할 URL 주소를 써주시고 그 다음에 메서드 타입을 내가 게시로 할게요.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나와 있잖아요. 지금 파란색 밑줄이 들어가면서 해당하는 여기다가 패스를 넣어주세요 라고 하고 있고 패스 처리하고 있는 것들을 네 되어 있었는데 여기 있는 지금 리퀘스트 매핑을 지금은 사용하지 마시고 지금 적용하고 있는 간단하게 처리하고 있는 애초에 있는 겟 매핑, 포스트 매핑, 풋 매핑, 딜리트 매핑, 패치 매핑 등을 제공하고 있으니 얘네들로 바꿔서 처리하세요 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더 훨씬 더 심플하거든요. 뒤에다가 속성으로 이렇게 메서드 타입들을 매번 내가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것보다 훨씬 더 간결하게 처리하고 있는 그죠? 겟 매핑 이렇게 표기하든지 포스트 매핑으로 처리하든지 이렇게 바꿔서 처리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컨트롤러라고 해놨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무엇을 제공하는 거였냐면은 네, 페이지를 리턴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페이지라는 것들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죠? 뷰에 해당하는 HTML 요소 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HTML도 있겠고, 뭐 JSP가 있겠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페이지 렌더링 해주는 거. 기본적으로 우리 어쨌든 웹을 리턴한다고 있다는 것은 HTML을 만들어서 제공해주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다. 맞죠? 그러면은 이 페이지가 뭐냐면 이 스트링으로 되어 있는데 스트링이라고 해주고 있는 요소는 뭐냐면은 네, 여기 있는 템플릿에 있는 HTML의 파일을 말합니다 라고 했었고요. 그렇죠? 그 주소를 갖다가 넣어주세요 라는 얘기였었습니다. 리턴하고 있는 것들을. 컨트롤러에서 제공하고 있는 메서드들은 컨트롤러 내부에 있는 메서드들은 URL 매핑을 수행하고 있으면서 또 추가적으로 뭘 기능하냐면 그쵸 프론트에다가 페이지를 제공해주는 그런 기능을 수행해주고 있는 게 컨트롤러입니다. 우리가 MVC에서 컨트롤러 MVC라고 하면은 컨트롤러가 뭐 한다고요? 네, 요청 URL에서 URL 요청에 대응하는 요청이 일어나지면 그렇죠. 요청을 처리를 하겠죠. 그죠? 처리를 하는 것들은 물론 서비스에서 하겠지만 최종적으로 요청을 받고 그 다음에요 받는 역할을 컨트롤러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처리는 물론 서비스 영역에서 하겠지만 최종적으로 서비스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뭐요? 네, 페이지를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페이지를 제공해 준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페이지는 HTML로 웹페이지를 제공한다고요. 그죠? 웹페이지를 제공해주는 역할 제공해주는데 이 제공해주는 객체가 뷰라는 객체입니다. 자동으로 여기 있는 컨트롤러 써주시면은 여기에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거고요. 요청을 받는 것들은 뭐요? 겟 매핑 있잖아요. 그죠? 매핑에서 여기서 매핑 메서드에서 그런 것들을 수행하고 있고 웹페이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들은 여기는 리턴형이 있잖아요. 그죠? 리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구조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는 프레임워크라고 부르고 있었잖아요. 그죠? 이런 스프링 부트 프레임워크에서는 컨트롤 어노테이션을 적용하시면 이런 기능들이 구조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돼요? 규칙을 따라 주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였잖아요. 그죠? 그게 프레임워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프레임워크이고요. 컨트롤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처리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근데 우리는 지금 웹페이지를 제공하는 기능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냐면 이런 기능들을 누가 수행하고 있죠?
네, 우리는 리액트해서 처리할 겁니다 라는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처리를 할 거예요, 렌더링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냐면은, 네, 요걸 바꿀게요. 원래는 컨트롤러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저희는 지금 여기서 처리하고 있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는 리액트에서 이거를 처리할 거라고요 했었습니다. 그러면 리액트에서는 순수하게 프론트엔드에 들어가고 있는 레이아웃이요. 결국 레이아웃과 디자인과 이런 것들을 처리해주고 있고, 그럼 순수 데이터는 어디서 처리하세요? 순수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순수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한다고요.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해야 돼요. 그죠? 데이터는 받아가지고 처리해주는데, 데이터는 누가 받는다고요? 데이터는 화면에 뿌려질 데이터들은 동적인 데이터들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데이터는 API 서버에서 제공할 거라고요. 받아서 처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적인 데이터들은 그냥 리액트에서 알아서 처리하면 되잖아요. 화면만 있는 것들이요. 뭐 페이지 이동하고 페이지에 되어 있는 입력 폼들 제공하고 있는 것들 우리는 이미 만들어 봤잖아요. 네, 회원가입 인덱스 페이지에 나오고 있는 데이터들도 물론 DB에서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페이지 이동해서 로그인 페이지로 들어가면 로그인 페이지에서는 실제적으로 페이지라면서는 데이터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정적 페이지들은 거기서 알아서 처리하시고요. 데이터를 뿌려주는 영역들은 서버에서 받아야 됩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API 서버에다가 보내야 됩니다라는 얘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컨트롤러 어노테이션은 지금 있는 여기 있는 요건하고 맞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구조하고 맞지 않습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써요? 컨트롤러가 아니고 네, 데이터만 제공하는 서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컨트롤러요 라는 의미로 누구야? REST요. REST 컨트롤러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럼 REST 컨트롤러는 뭐야? 네, 기본적으로 메서드 유형은 똑같거든요. 그러면 메서드는 여기서는 뷰를 제공하고 있는 리턴형이 주소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얘는 지금 기본적으로 컨트롤러 선언됐을 때, 그죠? 컨트롤러 선언됐을 때는 그저 매핑에서는 요청을 받는 거는 똑같긴 한데, 그 리턴하고 있는 리턴 코드가 결국은 이 뷰에 해당하는 객체가 얘 파일을 제공해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레스트 컨트롤러 바꿔주시면 여기는 메서드의 기능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했었어요. 근데 바뀐 게 뭐냐면 여기다가 뭐가 붙었냐면 컨트롤러 위에다가 뭐 붙인 거하고 똑같다고요? 네, 리스폰스 바디요, 그죠? 제공하고 있는 메서드가 여기는 리턴 타입이 리턴형이 뭘로 바뀌었다고요? 리턴하고 있는 여기는 리턴 리턴하는 밸류 있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값이 뭐가 돼요? 페이지가 아니고 이 값이 뭐가 된다고요? 네, 제공하는 프론트, 클라이언트 따위를 저기 프론트 단에다가 제공해주는 값이라고 해요. 값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물론 그래서 컨트롤러에다가 뭘로 하시면 돼요? 컨트롤러 플러스 리스폰스 바디가 붙어있는 거랑 똑같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두 개는 서로가 스위칭이 가능합니다, 서로 간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죠? 나중에 우리가 API 서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컨트롤러가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그죠? 동쪽 페이지까지 다 제공해주는 페이지로 만들어 보면 되겠죠, 그죠? 그거랑 뭐 이따가 여기 앞에다가 따로 페이지 뭐 프로젝트 만들면 되는 거니까 나중에 해볼게요, 그거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끔 할 거라고요. 리턴하고 있는 데이터가 뭐라고요? 네, 서버에다가 제공해줘, 그 프론트에다가 제공하는 데이터가 됩니다. 여기다가 뭐 쓰라고요? 내가 제공할 데이터 유형.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저희가 프론트엔드에서는 자바스크립트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바스크립트의 어떤 객체 형식으로 제공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클래스든 맵이든 저번에 테스트 다 해봤는데, 그죠? 제공하는 뭐라고요? 리턴하고 있는 네, 제이슨 객체로 자동으로 변경해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테스트 먼저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테스트 라고 했고요. 그럼 아까처럼 문자열이라고 써볼게요. 그죠? 문자열이면은 여기다가 뭐라고요? 네, 문자열 데이터를 바로 제공한다고요. 현재 같은 경우 매개 변수가 필요치는 않습니다라고 그죠? 자, 서버 켜져 있는 상황이고요. 한번 바로 테스트 해볼게요. 현재 포트는 서버가 물론 네, 통캐시 돌아가고 있고요. 포트 번호 몇 번이요? 8080이 있다 그죠? 8080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 컴퓨터에다가 설계했으니까 주소는 몇 번이요? 127.0.0.1번이요 그죠? 또는 로컬호스트라고 쳐도 되고요 그죠? 8080 포트잖아요 그죠? 8080 포트고요. 슬러시 테스트 이렇게 쳤을 때 URL은 여기 서버의 주소이기 때문에 서버로 접속을 할 거고요 그죠? 서버로 접속을 할 거고요. 그 다음이 테스트라고 했고요. 지금 현재 있는 메서드 방식이 get 메서드 방식일 거예요 라고 했어요. 여기 URL 주소에다 직접 입력하는 것들은 직접 입력해서 처리하면 get 메서드라고요. 네, 일단은 별도의 설정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직접 입력하면은 네, 그때 여기는 요청하고 있는 서버까지는 여기 그 프로젝트 진입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get 매핑이 뒤에 있는 여기 있는 것들을 잡아서 매핑을 해준다라고 했었어요. 그죠? 네, URL에 있는 URI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버 내부에 있는 자원을 표기하고 있는데, 네, 여기 있는 놈이 그거를 대신하고 있다라고요. 자, 확인합니다. 엔터를 빵 때리면 뭐가 나와요? 네, 이렇게 제공하는 데이터입니다. 라고 했죠. 문자를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라고요. 그죠? 요청이 들어왔다고요? 요청이 들어오면 서버는 어떻게 해줘요? 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요청이. 그래서 get 스로 들어갔고요. 그럼 페이지를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네,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페이지를 사실은 주는 건 아니고 HTML 형식이 아니잖아요. 형식이 그렇죠? 물론 브라우저에서 요청했으니까 브라우저에다가 자동으로 얘가 알아서 기본적으로 표시를 해주고 있는 것 뿐이지만 그렇죠? 내가 원하는 형식의 어떤 다른 UI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라고 순수하게 데이터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제공하고 있는 문자를 리턴을 해주는구나 라고요. 그죠? 요청했을 때. 근데 얘를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여기다가 뭘 넣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었죠. 그죠? 그건 나중에 테스트 할게요. 저번에 한번 다시 테스트 했었으니까 오랜만에 또 하니까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API 서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컨트롤러입니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들어갔고요. 자, 원래 주 목적은 이거였잖아요. 사실은 프론엔드에서 처리하고 프론엔드에서 돌아가고 있는 요놈하고 그러면은 저희가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직접 입력해서 처리할 게 아니고 저희는 이쪽으로 접속을 할 거고 그렇죠? 그럼 이 프론엔드 서버에서 이쪽으로 통신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그냥 단지 이 레스트 컨트롤러가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테스트 해본 것 뿐이고요.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프론엔드 서버에서 돌아가고 있는 놈이요. 우리 몇 번이죠? 5173인가요? 5173으로 돌아가면은 현재는 안 켜져 있니? 켜볼까 봐요.
터미널을 여셔가지고 물론 여기서 해도 되고요. 네. 현재 프론엔드 서버 위치 있잖아요, 그죠? npm run dv에서요. 여기는 여기 있는 페이지에서 요청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여기요, 여기 우리 만들어 놓고 있는 여기에서요. 언제요? 네, 여기서 들어와가지고 처음에 우리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 지금 현재. 나 크롬을 안 가고 여기서 켜놨네. 닫아버리고 크롬에서 켤게요. 네. 여기 있잖아요. 회원가입을 위한 폼을 만들었고 로그인 폼도 만들어놨고요, 그죠?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네, 가입하기 눌러서 여기서 처리를 하게 됐을 때, 그죠? 어떤 내용들을 입력하고서 내가 서버로 전송할게요, 이렇게 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 폼 데이터들을 사실 폼 데이터라고 했는데, 그죠? 그냥 제이슨 데이터이긴 하거든요. 이런 데이터를 어디다가 여기다가 보내가지고 내가 처리를 하게끔 하려고요, 그죠? 지금은 겟 요청이 아니고, 그죠?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처리 먼저 할 거예요. 요때는 비동기로 요청을 해야 된다고 할 거예요, 그죠? 비동기로 요청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받는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게끔 여기서 요청하는 역할을 여기서 할 거고, 프론엔드에서 할 거고, 그 다음에 백엔드에서는 받는 역할들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URL을 맞춰야 되겠죠? 미리 설계가 해야 되겠죠? 저희 그냥 API 서버로 보낼게요. 라고 해서 API고요. 그죠? 여기 API라고 할까 봐요. 그리고 이놈은 args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포스트가 아니고, get이니까 포스트로 바꾸시면 되겠다. 그죠? 포스트 매핑으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계 좀 할게요. 라고 포스트 매핑이야 그냥. 얘도 의미있게 그러면 유저를 매핑할 건데 포스트 매핑이고요. 유저를 생성할 거니까 유저 크리에이트 그냥 크리에이트라고 하겠습니다. create 크리에이트. 그러면은 서버에서는 분명히 이런 데이터들을 보내줄 거잖아요. 프론트에서는 내가 입력한 하나, 둘, 셋, 네 개의 정보를 보낼 거 아닙니까? 그죠? 보내줄 거고요. 보내준 데이터들은 이런 식으로 넘어올 거, 제이슨 타입으로 넘어올 거고요. 그죠? 그럼 제이슨 타입들을 받아야 되는데 어디서 받아요? 여기서 받아야 되겠죠. 그죠? 자, 오늘은 레코드를 이용해서 써볼게요. 여러분들. 받을 때는 제가 DTO 객체를 통해서 받으세요 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바에서는 물론 클래스로 정의하시면 됩니다 라고 했고요. 두 가지 방법 일단 써볼게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그 객체를 매핑을 해야 되는데 매핑해주는 역할들은 기본적으로 비동기로 보내면 비동기로 보낼 거라고요. 비동기로 보냈을 때 비동기로 처리했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누가 담당하고 있냐면 잭슨이라는 게 담당한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잭슨 객체가 담당합니다 라고 했었고요. 잭슨 객체가 자동으로 담당해 줄 거니까 여러분들은 앞에다가 뭐라고 써줘야 돼요? 네, 매핑해주는 기능이 잭슨에서 그러니까 리퀘스트 바디 요청할 때 바디로 요청하는 것들 이따가 보시면 알겠죠? 리퀘스트 바디라는 오노테이션을 이용해가지고 자바스크립트에 따라서 보내는 포스트 요청하고 할 때 포스트 요청할 때 네, 리퀘스트 바디의 정보들을 내가 자바에 있는 클래스에다가 매핑해주는 역할들을 수행하는데 여기는 리퀘스트 바디라고 입력해 주셔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요거는 추가적으로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요. 어노테이션 설계해 주시고 데이터니까 우리가 유저 데이터라고 할까요? 유저 네, 세이브 데이터라고 할게요. 세이브 데이터. 네,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는 결국은 프론엔드에서 어디로 전달해 주는 거야? 서버로, API 서버로 전송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네이밍도 내가 이렇게 전달되는 데이터의 역할입니다 라는 역할로 DTO라고 이름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DTO는 그럼 뭘로 설계 가능하냐면 여러분들 클래스로 만드셔도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뭘로 만들어요? 네, 여기 있는 레코드로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레코드라는 거는 네, 제한이 있죠. 제한이 있죠. 어떻게 제한이냐면 자바 일단은 16 버전 이상에서 써야 되는데 어차피 지금 LTS는 17 이상일 거라고 생각하니까 기본적으로 릴리즈 버전이 17 이상에서 사용해야 된다는 특징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 아니면은 사용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그 하이 버전에서는 클래스로 구축하시면 되겠고 저희 같은 건 21 버전이기 때문에 레코드 사용도 가능하겠습니다. 라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그냥 클래스로 일단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그럼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들은 데이터베이스에다가 결국은 최종적으로 전달할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라는 의미예요. 그죠? 데이터인데 그 범위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필드를 사용하는 건 아니고 그 일부의 데이터만 사용하고 있죠. 데이터의 범위의 역할의 의미로 보시면은 우리가 DB 개념에서 도메인이라고 설계해서 되는 거죠. 데이터 범위의 의미로 도메인이라고 말씀드려서 저희가 폴더를 만들 때 도메인이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메인 중에서도요, 뭐가요? 그냥 전송하는 의미를 다니고 있는 그런 객체되는 거죠. 모델이기 때문에 점 찍어서 DTO 폴더에다가 결국은 패키지인데 폴더로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요. 프론엔드에서도 제가 FSD 구조 아키텍처를 말씀드린 것처럼 백엔드에서도요, 각각의 역할에 맞게끔 구조에 맞게끔 폴더 구조를 생성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라고요. 그래야지 나중에 유지보수가 편하고 그 다음에 내가 로직을 구성하다가 수정하거나 에러가 나거나 했을 때 해당하는 정보들을 수정을 할 때, 그죠? 수정을 할 때, 네, 빠르게 소스 코드가 어디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폴더를 잘 분류를 해놔야지 관리가 편합니다라고 했었어요. 그죠? 그런 의미라고요. 결국에는 아키텍처라는 것들은 이런 구조적인 아키텍처들은 개발할 때 좀 더 편하게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폴더 구조나 이런 것들도 하시면 되겠죠. 물론 전체적인 내용들은 거의 통일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부적인 것들은 약간 개인의 취향에 맞게끔 조금씩 네이밍하는 것들은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네이밍 기법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요. 그런 거 빼놓고는 똑같습니다. 일단은 클래스 기반으로 만들어 볼게요 라고 했었어요. 네. 자, 클래스에서는 어떻게 매핑하냐면 아까 우리가 프론엔드에서 넘어오고 있는 데이터 중에서 뭐요? 요거 4개만 처리하면 되겠다고 하죠? 넘어올 수 있는 데이터들이 요거 4가지를 입력을 회원가입할 때 받는다고 했었으니까 여기는 이름이 이메일, 패스, 그죠? 근데 요거는 받을 필요가 없는 요소거든요, 사실은요. 네, 나중에 이거 보낼 때 얘는 빼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패스워드 컨펌이잖아요, 그죠? 컨펌 요소는 빼버리고요. 그 다음에 닉네임까지 수집하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3개만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기 있는 이름하고 동일하게 일단 맞춰주시는 게 가장 더 나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요? 문자로 이메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요 문자로 패스라고 해서 제가 전달할 거고요. 그 다음에요 문자로 닉네임이잖아요, 그죠? 닉이라고 해서 전달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낼 겁니다. 자, 얘네들은 제가 앞에다가 다 프라이빗을 붙여줄 거고요. 안전하게 접근 제한이잖아요, 그죠? 접근 제한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게터나 세터가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다가 파이널도 붙일게요. 네, 수정 불가의 의미로 파이널까지 붙여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처음부터 다 쓸 거겠지. 물론 그냥 지금은 복사해도 뭐 필드가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으니까 복사해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물론 그 툴마다 여러가지 사용 문법들이 있으니까 쓰시면 되긴 하겠는데 내가 미리 해놓고선 한꺼번에 등록은 가능하긴 합니다. 여기서도 뭐 참고로 보여드리면 그쵸, 여기서부터 제가 이렇게 그 시프트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시프트에서 화살표를 내려가지고 아래까지 범위를 지정한 거잖아요, 그죠? 여기 위치에다가 제가 글자를 멀티라인으로 쓸 수 있는 거. 근데 좀 글씨가 작아집니다. 참고로 Alt Shift A
미안해요. Alt Shift 뭐지? Alt를 누르는데 컨트롤 눌러서 Alt Shift A 눌러주면 글자가 작아진다고요? 그러면은 멀티라인이 바가 크게 길게 생성이 됐다는 거죠. 인풋 할 수 있는 구간을 말합니다. 한꺼번에 적용 가능하겠죠? 라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시 되돌리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Alt Shift A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가능하니까 뭐 편리하면 쓰시고요. 아니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한 개 써놓고 복붙해서 Ctrl C, Ctrl V 하시면 됩니다. 꼭 이거 기능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알겠죠? 네. 저는 잘 안 써요. 그냥 이거 하나 써놓고 복사해서 그냥 갖다 붙여 넣어버립니다. 뭐 그렇게 필드를 엄청나게 많이 쓸 것 같지는 않습니다는 얘기야 사실은. 자, 그럼 특징이 뭐냐면은 파이널 필드다 그렇죠? 파이널 필드이고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초기화를 무조건 해줘야 되는데 초기화 담당하는 거 있는 거는 필드 초기화 그죠? 두 가지 방법이 있네요 그죠? 먼저 필드 초기화하면은 얘는 수정 불가의 의미이기 때문에 내가 이미 결정을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얘는 더 이상 의미 없는 데이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필드 초기화는 당연히 안 쓸 것 같고요. 뭐 써요? 생성자 초기화로 하시면 되겠다고 하죠? 네. 생성자 초기화는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뭘로 만드는데요? Alt Shift A 필드, 유징 필드 이용해가지고 네, 얘네들을 외부에서 받아놓은 생성자 요 놈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주면은 에러 메시지가 사라졌잖아요 그죠? 생성자 초기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된다고요. GTO 객체로 사용할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 근데 여기는 생성자를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 것들이 제공해주고 있는 기능을 통해서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일정한 패턴을 지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도 되지만 소스 코드가 되게 지저분해집니다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 위에다가 뭐 쓰시면 돼요? 롬복이라는 걸 우리가 갖다 썼는데 롬복을 이용해서 쓰시면 되겠죠? 파이널 필드를 초기화해주는 생성자 이름이 required argument 생성자입니다. required argument 생성자 필수로 매개 변수로 전달받아서 초기화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네, 생성자에서 필드를 얘네들은 무조건 초기화를 해줘야지 오류가 안 나는 코드예요 현재 컴파일 할때. 그쵸? 요렇게만 해주시면은 뭐라고요? 좀 전에 만들었던 생성자를 제가 여기다가 직접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만든 거랑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유징 필드를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요놈은 뭐라고요? 네, 내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확인이 가능하지만 얘네는 눈으로 확인 안 해도 존재하는 걸로 간주합니다. 나중에 이게 컴파일 될 때 자동으로 이거를 코드를 생성시켜 주겠죠 라는 얘기예요. 그런 기능을 제공해주는 게 누구라고요? 네, 롬벅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제공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쓴 거예요. 기본적으로. 코드가 그러면은 간결해지겠죠? 그래서 빨간 줄이 뜬 이유는 이런 생성자가 몇 개 있다는 얘기가 두 개가 있는 걸로 간주됐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생성자 오버로딩 규칙, 그죠? 동일한 이름은 생성자, 여러 개의 생성자를 만들 수 있지만 매개 변수의 유형이 똑같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똑같은 유형이 생성자가 지금 두 개가 있기 때문에 duplicate method라고 일단 표기하고 있죠, 그죠? 네. 생성자 메서드를 제공하는데 두 개를 굳이 쓸 이유가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선택할 거야? 그쵸? 롬복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코드가 깔끔하잖아요, 그죠? 대신에 기억해야 된다고요. 롬복이 제공하고 있는 게 생성자를 제공해주고 있구나, 존재하는구나. 기억해야 되겠죠. 생성자가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고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꼭 확인할 게 아웃라인에서 확인하시라고 했었어요. 아웃라인에서 보시면 생성자가 보입니다. 알겠죠? 저장이요? 저장하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은요. 와, 테스트는 쉬었다가 합시다.